하루를 축복 속에 보내고 싶다면 아침에 일어나 걸어라.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수천 명의 환자를 일으킨 재활치료사의 기적의 걷기 수업. 나는 당신이 오래오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다나카 나오키 지음, 송소정 옮김, 펴낸 곳은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저자는 재활치료사이자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일본 국가대표팀 트레이너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수십 곳의 병원을 전전해도 딱히 이상 증세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치료법을 찾지 못해 병을 키워온 수많은 환자를 통증 없는 삶으로 복귀하도록 도왔고, 특히 수술 없이 자세와 걸음걸이 교정, 근력 트레이닝만으로 통증을 완화하고 병을 완치하는 그만의 비법이 일본 전역에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었다고 하네요. 조금만 걸어도 금방 지치고 피곤한 현대인들에게 걷기의 놀라운 효과를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책은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지금 나에게 중요한 근육은 어떤 것일까? 2. 매일 5분 근력 향상 트레이닝. 3. 근육별 근력 회복 트레이닝. 4. 요통과 무릎 통증이 사라지는 트레이닝. 5. 자세와 걷는 법을 교정하여 근육 만들기입니다. 이 책은 그림과 함께 소개되어 있어서 이해도 쉽고 따라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걷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입니다. 걷기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과 돈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죠. 지금 당장 운동화 꺼내 신고 밖으로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걷기는 건강한 삶의 시작점입니다. 그럼 책의 내용 중 일부 발췌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걷기 자세로 근육 만들기. 조금만 걸어도 피곤한 이유. 걸으면 금세 피곤해져서 걷는 것이 고역인 사람과 아무리 오래 걸어도 지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정답은 걷는 자세가 좋은가 나쁜가 하는 점이다. 인간의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는 두 다리로 똑바로 서는 동작, 그리고 선 자세로 전진하는 걷기 동작이다. 이처럼 서고 걷는 동작은 일상생활의 중심임에도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보급으로 점점 강화되고 있다. 걷기 외의 수단을 통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면서 최소한의 걷기만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생활 속에서 걷는 일이 확 줄어든 것이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힘이 약해지기 마련이다. 오늘날처럼 걷기를 등한시한다면 걷는 데 쓰이는 많은 근육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인간은 언젠가 똑바로 서고 바르게 걸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현대인들이 걸으면 피로를 느끼는 배경에는 걸을 기회가 줄어들어 걷기 능력이 저하됐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걷기 위해 사용되는 근육의 수는 어느 정도나 될까? 걷는 행위에는 전신의 근육이 사용되며 걸을 때는 전신 근육의 3분의 2가 추진력으로 쓰인다. 전신의 근육이 400개이므로 약 260개의 근육이 걸을 때마다 쓰이는 셈이다. 아울러 두 발로 걷는 행위를 할 때는 몸을 지탱하고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근육이 사용된다. 걷기만큼 많은 근육이 필요한 생활 속 동작도 없을 것이다. 걷기를 할 때는 전신의 근육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원래 인간은 걸을 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게 되어 있다. 만일 전력 질주나 육체 노동처럼 걸을 때마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는가?
일상적인 활동 범위가 좁아져 인류는 오래전에 지구상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걷기는 전신 근육을 균형 있게 사용함으로써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면서도 움직일 수 있는 효율적인 운동이자 쉽게 지치지 않는 운동이다. 얼마 걷지 못하고 금방 지치는 사람은 신체 어딘가의 근육이 항상성을 잃어 좋지 않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 걷기와 관련된 수많은 근육 중 에너지 효율이 나쁜 근육이 여럿 있다는 뜻이다. 걸으면 금방 지친다는 것은 근력이 저하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이다. 왜 나이가 들수록 걷는 게 힘들까? 보행 능력을 떨어뜨리는 근육 상태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 보행과 관련된 근육군의 약화. 원래 걷는다는 것은 인간을 목적지로 다가가게 하는 행위다. 인간의 신체 한가운데를 중심이라고 한다. 이 중심의 위치는 배꼽 아래 골반 한가운데쯤이다. 신체를 전후, 좌우, 상하로 이등분하는 선이 교차하는 곳에 있다. 인간을 목적지로 다가가게 한다는 것은 곧 이 중심 부분을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게 한다는 뜻이다. 중심을 앞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근육은 엉덩이 근육인 대둔근, 다리 근육인 넙치근과 햄스트링이다. 또 한쪽 다리에서 앞으로 중심을 옮기는 동작을 할 때는 반대쪽 다리를 똑바로 세운 채 지탱해 주어야 한다. 이때 대둔근과 함께 다리 근육인 내전근과 대퇴 사두근이 자주 사용된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등에 있는 항중력근인 척추 기립근과 고관절에 있는 장요근이 상반신을 떠받쳐주고 한쪽 다리에서 다른 쪽 다리로 중심을 이동할 때에는 엉덩이 근육인 중둔근이 지지해준다. 이처럼 보행에는 실로 많은 근육이 관여한다. 이들 근육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점점 쇠퇴해진다. 그러면 걸을 때 중심을 이동하는 등의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걸음이 부자연스러워진다. 그런 증상을 내버려 둘수록 걸으면 피곤해지는 상황이 더 심해진다. 나쁜 자세가 만들어내는 악순환. 중심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근육인 대둔근이나 넙치근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들 근육은 속근과 지근 중에서도 지속성이 있고 금방 지치지 않는 지근의 비율이 높다. 대둔근은 지근의 비율이 높으며 넙치근은 실제로 80%가 지근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넙치근과 함께 아킬레스건에 붙어있는 비복근은 지근과 속근의 비율이 반반이다. 중심을 앞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근육으로는 햄스트링이 있다. 햄스트링은 대둔근이나 넙치근에 비하면 속근의 비율이 높아서 빠르게 걷거나 달릴 때 주로 쓰인다. 햄스트링을 쓰면 달리는 동작을 취할 때처럼 중심이 몸의 앞쪽으로 쏠리고 주로 무릎이 구부러진다. 이는 대둔근이나 넙치근이 몸 뒤쪽에서 중심을 밀어내는 데 비해 햄스트링은 앞에서부터 중심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큰 보폭으로 무릎을 구부리고 등을 구부정하게 하면서 걷는 자세를 나쁜 자세라고 한다. 이런 자세로 걸으면 빨리 걷지 않아도 햄스트링 중심으로 근육을 사용하게 되고 넙치근 대신에 그보다 지근이 적은 비복근도 쓰게 된다. 즉, 걷는 자세가 나쁘면 원래는 지근을 많이 사용하며 걸어야 하는데 속근을 위주로 걷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똑같은 거리, 똑같은 시간을 걸어도 무릎을 펴고 등을 똑바로 세워 바른 자세로 걷는 사람보다 일찍 지치게 된다. 나쁜 자세로 걸으면 속근을 사용하게 되고 피로해지니까 걷지 않게 된다. 걷지 않으니까 원래 걸을 때 쓰이는 대둔근이나 넙치근을 점점 더 사용하지 않게 되어 근육이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큰 보폭으로 무릎을 구부리고
등을 구부정하게 하고 걷는 나쁜 자세는 흔히 중년 이후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중년 단계에서 나쁘게 걷는 자세를 개선하느냐 못하느냐가 앞으로 보행 능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다. 일상적인 보행 부족. 자세와 관련해서 발바닥 아치 부분의 중요성은 이미 설명했다. 한 가지 측면을 더 이야기하자면 인간이 두 발로 걷도록 진화하는데 크게 관여한 것이 발바닥의 아치라는 점이다. 발바닥의 아치가 올라가 있으면 중심이 수월히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하거나 바깥으로 차내는 힘을 전달하여 안정된 자세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 옛날 남학신이나 집신을 신던 시절에는 발가락을 벌려가며 발가락을 이용해서 걸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발바닥 아치 부분은 완벽하게 올라가 있었다. 구두를 신게 된 이후부터는 굳이 발가락을 이용하지 않고도 걸을 수 있으니 다들 편한 길을 택했고 결국 아치 부분이 내려앉아 바르게 걸을 수 없는 상태로 변해가고 있다. 또 발바닥 아치를 들어 올리는 정강이 근육인 장비 골근과 후경 골근이 노화와 걷기 부족으로 약해져 올라가 있던 아치가 중년을 경계로 내려앉기 시작한다. 옛날에는 아치 부분이 내려앉은 평발인 사람은 군대에서 받아주지도 않았다. 그 정도로 아치 부분의 모양과 체력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래 걸어도 잘 지치지 않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선순환을 이어간다. 엉덩이나 장단지 근육을 바르게 사용해 걷고 또 중심 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므로 피곤함을 쉽게 느끼지 않는다. 걸어도 쉽게 피곤함을 느끼지 않으므로 많이 걷는다. 많이 걸으면 엉덩이나 장단지 근육과 아치 부분을 들어 올려주는 근육도 사용하게 되므로 자연히 발바닥의 아치 부분이 올라간다. 그래서 많이 걸어도 피곤함을 못 느낀다.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 걸을 때는 당연히 팔을 앞뒤로 흔들게 마련이다. 걸을 때 지면을 찬 뒷발이 앞으로 이동하는 것은 중심을 뒤로 되돌리는 행위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 움직임을 없애는 행위이기도 하다. 즉 허리부터 위쪽은 허리부터 아래쪽과 반대 방향으로 비틀어져 움직이게 되고 그 비틀어짐과 연동되어 걸을 때 팔을 흔드는 동작이 생긴다. 그런 메커니즘으로 걸음을 걸을 때 팔이 저절로 흔들리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러 의식하고 팔을 크게 흔들지 않아도 된다. 팔을 부자연스럽게 흔들려 하거나 팔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무리하게 억제하면서 걸으면 금방 지치고 만다. 허리가 아플 때 보조기구로 코르셋을 사용한 적이 있다면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자. 코르셋을 착용하면 요추를 고정해 주므로 요통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코르셋을 착용한 채로 걸으면 상반신과 하반신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제약을 받게 된다. 예컨대 추간판 탈출증 예방을 위해 코르셋을 착용한 환자가 보행 훈련을 하면 부자연스럽게 팔을 흔들거나 필요 이상으로 팔을 크게 흔들며 걷게 된다. 그런 식으로 걷다 보면 견갑골부터 등 부위가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에는 통증을 느끼게 된다. 환자 자신은 추간판 탈출증이 재발한 것이 아닌가 걱정하겠지만 단순히 팔을 무리하게 흔들어서 생긴 증상일 뿐이다. 팔을 과도하게 흔들지 않도록 다시 보행 훈련을 받으면 통증은 사라진다. 걸을 때 팔을 부자연스럽게 흔드는 행동은 코르셋을 착용한 환자와 똑같은 상태라 볼 수 있다. 걸을 때 중심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그러면 걷기에 방해가 되며 나아가서는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치지 않고 오래 걷는 방법. 걸으면 금방 지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바르게 걷는 방법을 이해하며 몸에 익혀야 한다.
바르게 서는 자세를 따라 해본다. 귀 뒤에서 어깨를 지나 복사뼈까지가 일직선이 되도록 서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중심을 이동시키는 걷기 방법이 시작된다. 바르게 걷기 위해서는 발 뒤꿈치부터 지면에 붙이고 발 뒤꿈치, 발바닥의 바깥쪽, 엄지발가락 아래의 불룩한 부분 순으로 체중을 이동시킨 다음 엄지발가락 끝으로 지면을 차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이때 체중을 받치고 있는 무릎은 항상 쫙 편 상태를 유지한다. 교과서적인 설명이라 이를 하나씩 신체 동작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동작을 좀 더 간단히 실천하려면 앞발은 발 뒤꿈치부터 붙이고 뒷발은 엄지발가락으로 확실하게 차내면 된다. 발 뒤꿈치를 꼭 붙이고 엄지발가락으로 발바닥을 찬다면 대체로 올바른 걷기법이다. 발 뒤꿈치부터 붙이고 중심을 이동시키면 무릎이 저절로 펴지고 쉽게 지치지 않고 걸을 수 있다. 이는 발바닥의 엄지발가락 주변에 대부분 분포하는 메카노리셉터가 자극을 받아 수많은 근육의 활동성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메카노리셉터는 뇌에 자극을 전달하는 감각 센서로 몸 전체에 분포한다. 발바닥에서는 주로 엄지발가락 주변의 분포에 바르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의식적으로 발 뒤꿈치부터 지면에 대고 엄지발가락 끝으로 확실히 차면서 걷는다. 이것이 지치지 않고 바르게 걷는 비결이다. 중년 이후에 생기는 잘못된 걷기법. 앞서 제시한 올바른 걷기법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걷기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걸음을 걸을 때는 수많은 근육이 사용되며 그 근육들은 걸을 때의 버릇, 걷는 속도, 신는 신발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어딘가에서 하나만 잘못되어도 틀린 걷기법이 되고 만다. 중년 이후로 주로 생기는 잘못된 걷기법에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무릎을 구부린 채로 걷기, 상체를 좌우로 크게 흔들며 걷기, 필요 이상으로 발을 들어 올리며 걷기. 자신이 평소 걷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원인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걷는 법을 기초로 어느 근육이 약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첫째, 무릎을 구부린 채로 걷는 사람은 일단 앞으로 구부정하게 서 있는 자세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또 걸을 때의 보폭이 너무 커도 무릎이 구부러진다. 무리하게 보폭을 벌리면 다리를 의식적으로 앞으로 내밀게 된다. 그래서 바닥을 차는 반동으로 다리를 내밀지 못하고 뒤꿈치부터 착지하지도 못하게 되어 저절로 무릎이 구부러진다. 또 걸을 때 팔을 심하게 흔들어도 달리기에 가까운 운동 자세가 되기 때문에 무릎을 구부린 채 걷게 된다. 둘째, 상체를 좌우로 크게 흔들면서 걷는 가장 큰 이유는 노화와 운동 부족으로 대둔근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대둔근이 약해지면 중심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둔근 대신에 엉덩이 안쪽에서 골반을 비트는 근육인 이상근이 작용하여 상반신과 하반신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어깨를 흔들듯이 걷게 되는 것이다. 특히 변형성 무릎 관절증인 사람은 골반을 흔들지 않고 상반신을 흔들며 걷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걷기 자세가 되기 쉽다. 또한 이상근이 스트레스를 받아 짧아지면 오자 다리로 이어지기도 한다. 셋째, 필요 이상으로 발을 들어 올리며 걷는 사람은 일단 뭔가에 걸려 넘어지기 쉽다. 자신은 절대 발을 높이 올릴 생각이 없음에도 엄지발가락으로 지면을 확실히 차지 않고 발바닥으로 지면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을 높이 들어 올리게 된다. 이러한 걷기 자세는 앞으로 나아갈 때 넙지근을 사용하지 않고
장단지 위쪽에 비복근을 사용하게 되므로 넘어지기 쉽다. 게다가 발을 들어 올릴 때는 대요근을 이용하므로 상체가 앞으로 구부정해져서 넘어지기 쉽다. 구부정한 상체를 세우는 뒤로 걷기. 중노년층에서 눈에 띄는 잘못된 걷기법은 원활하지 못한 중심 이동과 큰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무의식적으로 해왔던 보행 시의 중심 이동을 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때 유용한 방법이 뒤로 걷기 트레이닝이다. 걸으면서 중심을 이동하는 동작을 할 때는 대둔근과 넙지근을 단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앞서 소개한 근력 트레이닝을 하면 좋다. 뒤로 걷기 트레이닝도 대둔근과 넙지근을 단련하는데 매우 효율적이다. 뒤로 걷기를 통해 두 근육이 단련되면 중심 이동이 원활해져 무릎이 펴진 자세로 바르게 걸을 수 있다. 평소 걸을 때는 한쪽 발에 뒤꿈치부터 붙이고 다른 발에 엄지발가락으로 지면을 차는데 뒤로 걷기는 그 반대로 한다. 즉, 엄지발가락을 지면에 붙이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 때문에 뒤로 걷기를 하면 앞으로 걸을 때보다 대둔근과 넙지근을 약 6배나 더 사용하게 된다. 트레이닝의 효과가 매우 크다고 말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뒤로 걷기 트레이닝은 효과가 비교적 빨리 나타난다. 예전에 한 잡지에 걷는 방법 레슨이라는 코너를 통해 한 수필가에게 이 방법을 알려준 적이 있다. 본인도 인정할 정도로 그녀의 자세는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 구부정했고 걸을 때에도 무릎을 굽힌 채로 걸었다. 그런데 2, 3회 정도 뒤로 걷기를 한 후 다시 걸어보게 했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펴고 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었다. 이처럼 뒤로 걷기 트레이닝은 좀처럼 개선하지 못했던 나쁜 걷기 습관을 저절로 교정해 준다. 물론 이 트레이닝은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매일 계속해야 한다. 뒤로 걷기 방법. 보폭을 크게 해서 다리를 뒤로 당기고 무릎을 편 채로 뒤로 걷는다. 발끝부터 착지하고 엄지발가락으로 지면을 차며 뒤로 걷는다. 허벅지, 엉덩이에 힘이 들어 있음을 의식하며 천천히 체중을 이동한다. 신발을 신어도 좋고 맨발이라도 상관없다. 1회에 1분 정도로 하루에 10회 정도 한다. 뒤로 걷기 트레이닝을 꾸준히 하면 힙업과 오자다리 교정 효과도 있다. 지팡이는 세 번째 발이다. 걷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다. 특히 고령자는 한번 넘어지면 그대로 누워 거동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크며 그 때문에 걷지 않으려 하기도 한다. 예전에 한 기관에서 고령자가 넘어졌을 때의 상황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이 평소처럼 걷다가였다. 바닥이 고르지 못한 곳을 걷다가 또는 빠른 속도로 걷다가가 아니라 평소처럼 걷고 있을 때 넘어졌다는 것이다. 고령이 되면 근력이 떨어져 허리가 활처럼 휘고 무릎이 구부러져 걷기가 괴로워진다. 그래서 잘 걷지 않으려 하므로 걸을 기회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걷기 위해 필요한 근력이 점차 저하되어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넘어진다. 따라서 걸을 기회를 줄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근력이 부족해 걷기 힘들다면 지팡이를 사용하길 권한다.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은 다음에 지팡이가 필요할 때 짚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미리부터 지팡이를 집어서 넘어지는 사태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흔히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 다리 근육이 약해지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지팡이는 구부정한 등을 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통증이 있을 땐 다리가 받을 부담을 팔로 분산시켜서 통증을 줄이고 통증 부위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미리 지팡이를 짚으면 척추 기립근과 복근이 약해지는 속도나
허리가 굽는 속도를 늦춰준다. 그렇게 번 시간을 근력 트레이닝에 쏟으면 오랫동안 자기 발로 걸을 수 있다. 이는 고령자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다. 40대, 50대인 사람도 무릎 통증이나 요통이 있어 걷기 힘들다면 지팡이를 짚고 걷길 권한다. 그렇게라도 계속 걸어야 걷기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처럼 계속해서 지팡이를 짚고 걸으면 보행에 필요한 엉덩이나 다리 근육의 노화 속도가 늦춰진다. 지팡이를 사용하면 노인처럼 보여서 싫다고 하기보다 지팡이를 제3의 발로 생각하여 일찍부터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세 교정으로 근육 만들기. 엉덩이에 힘을 주고 서기. 중년 이후부터 내려앉기 시작하는 발바닥의 아치를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 무엇보다 자주 걷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늘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새삼스럽다고 여겨질지 모르겠으나 중년 이후야말로 좋은 자세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시기다. 나쁜 자세를 고치고 평소에도 항상 좋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어릴 때 학교에서 배웠던 바른 자세를 떠올리며 일상에서 실천해 보는 것이다. 서 있을 때 좋은 자세란 귀 뒤에서 어깨를 지나 복사뼈까지가 일직선이 되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귀, 어깨, 허리, 무릎, 발바닥 한복판까지를 나란히 일직선으로 만드는 것이 좋은 자세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야 일직선이 될까? 핵심은 엉덩이 근육인 대둔근을 의식하고 항문을 세게 조이면서 서는 것이다. 이때는 어깨가 아닌 아랫배에 힘을 주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턱을 당기고 등을 펴며 가슴을 젖히지 않고 서는 것을 바르게 서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대둔근을 의식하며 서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잠시 책을 내려놓고 엉덩이 근육중 골반을 떠받치고 있는 대둔근을 충분히 의식하면서 한번 서보자. 그렇게 서 있기만 해도 굽어있던 등이 꼿꼿해지고 무릎이 펴지며 볼품없이 뒤로 내밀어졌던 엉덩이도 들려 올라갈 것이다. 등이 펴지면 가슴도 펴지고 등과 가슴의 자세가 바르면 턱도 당겨진다. 단 이런 자세는 대둔근이 튼튼하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다. 이 근육이 약해졌다면 오래 의식하면서 서 있을 수 없으므로 좋은 자세를 유지하기 힘들다. 따라서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싶다면 먼저 대둔근의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래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우선 대둔근 트레이닝부터 시작하자. 자세가 나쁘면 쉽게 지치는 이유도 이 대둔근과 관련이 있다. 대둔근은 허리를 중심으로 위와 아래 근육을 모두 떠받치는 큰 근육이다. 따라서 이 근육이 약해지면 전신의 다른 근육들이 모두 도와줘야 하기에 각 근육에 짐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쓸데없이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엉덩이 근육, 즉 대둔근을 단련해야 한다. 좋은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이미 고정되어 버린 나쁜 자세도 적극적으로 교정해 나가야 한다. 몸에 익은 나쁜 자세를 개선하는 간단한 교정 방법을 소개한다. 발바닥에 아치가 내려앉은 상태. 발끝으로 서기를 하루에 수차례 실시한다. 발끝으로 서면 발바닥의 아치 부분을 끌어올리고 있는 장비 골근과 후경 골근을 긴장시키므로 평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윗몸이 앞으로 굽어진 자세. 자세가 어떠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점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벽을 등지도록 등을 펴고 서서 엉덩이를 벽에 붙인다. 이렇게 서서 상반신이 벽에서 떨어져 있다면 구부정한 자세가 되었다고 보면 된다. 이때 벽과 등의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걸을 때나 평소의 자세가 구부정하다는 뜻이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구부정한 자세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빨리 대흉근을 펴고 구부정한 자세를 조정하는 스트레칭을 한다. 구부정한 자세가 오래 지속되면 상반신이 좌우 어느 한쪽으로 비틀어진다. 그러므로 이 스트레칭은 한쪽만 하면 되는데 양쪽 팔로 시험해보고 더 빡빡하게 느껴지는 쪽으로 한다. 방법입니다. 벽 앞에 측면으로 서서 어깨에서 팔까지를 벽에 붙인다. 어깨와 팔은 그대로 둔 채로 몸을 벽에서 떼고 20에서 30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도 피로해지지 않는 자세. 선 자세가 나쁜 사람은 예외 없이 앉은 자세도 나쁘다. 그리고 서 있을 때의 나쁜 자세보다 앉아 있을 때의 나쁜 자세가 근육에 더 큰 부담을 준다. 의자에 앉으면 몸의 중심이 뒤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서는 동작보다 앉는 동작에 부담이 가중된다. 의자에 앉으면 서 있을 때보다 등 근육에 3배의 힘이 가해진다. 따라서 앉아있는 것보다 서 있을 때 신체가 느끼는 부담이 적고 근육의 타격도 덜 받는다. 앉아있을 때 근육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려면 자세가 중요하다. 의자에 앉을 때는 등을 펴고 고관절의 위치보다 무릎이 아래에 오게 하며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붙인다. 앉을 때도 설 때와 마찬가지로 대둔근을 의식하면 등이 저절로 펴진다. 대둔근을 의식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서 있을 때는 대둔근에 대한 의식을 등 근육과 하지근에 전달해 균형을 유지한다. 그리고 앉았을 때는 대둔근을 의식하면서 등 근육을 들어 올리듯이 한다.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데에는 의자의 형태도 중요하다. 일상생활에는 궁둥이가 닿는 면이 뒤쪽으로 내려가 있는 의자가 적합하다. 거기에 살짝 걸터 앉으면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단, 장시간 작업할 때에는 앉는 부분이 앞으로 기울어진 의자가 더 적당하다. 책상 위를 향한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하면 중심이 앞으로 가지만 앉는 부분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앞으로 쏠린 중심을 잘 떠받쳐줘서 등이 받는 부담이 적어진다.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한다면 수축된 등을 펴주기 위해 중간에 틈틈이 일어나 몸을 움직인다. 아주 간단해 보여도 실천하기는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앉아서 일할 때 몇 번만 일어나 몸을 움직여줘도 요통이나 어깨 결림을 예방할 수 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